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짚어보고요. 저와 민소 아나운서가 준비한 브리핑까지 있습니다. 투데이 스타워즈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달아보는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작전명 시크릿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하루 만에 우리 시장 반등했습니다. 내일 시장도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 안에 중심이 되는 종목은 무엇일지 투모로우 스타워즈 오늘 한규수 매니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나올지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을까요?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반등한 우리 증시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켰고요. 오늘 1% 가깝게 오른 코스피입니다. 23포인트가 올랐고요. 오늘 2460선에서 시장 오늘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1.21%가 상승했습니다. 820선, 820.38포인트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자, 이어서 코스피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2배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583개의 종목이 오늘 올라갔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며 기분 좋은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네, 오늘 수급도 살펴보면 일단 집 나간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4,282억 원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코스닥도 살펴보면 개인이 크게 팔았고요. 외국인도 소폭이나마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기관도 849억 원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크게 불을 또 뿜어줬습니다.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전주 대비 4.9%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탄산 리튬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다.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장에서 또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도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오랜만에 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하루였었는데요. 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 사실 스타워즈 투나잇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네. VEU를 가동시키면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풀린다라는 이야기, 이 시간에 저희가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에 뿐더러 오늘 이제 HBM과 관련된 모멘텀 함께 달려가면서 반도체주 오늘 불을 뿜는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은 정유주입니다. 정유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바로 바이든의 중동으로 가겠다라는 그 결정 때문에 이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이 상승이 되면서 반대로 정유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모처럼 오늘 또 게임주들이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이제 다음 달 중순이면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지스타 2023이 개막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게임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 오늘 함께 올라가면서 게임주들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기에 이제 그 신호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민소 아나운서 아까 이제 집 나간 외국인이라고 했었는데 진짜 모처럼 돌아온 외국인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은 16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딱 파란색이 진하게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나 얼마나 이 매도세가 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쩔 수 없던 것이 이 외국인의 매수세와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연동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좀 9월 초를 보면요, 매수세가 있을 때는 지수가 같이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9월 중순, 9월 말부터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왔었기 때문에 지수, 코스피 지수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이걸 우리 지금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팔았던 거는 바로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또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먼저 환차익을 보는 게 외국인들은 현재 이득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도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거꾸로 보자면은 작년에도 이런 환율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환율이 올라갈 때는요, 주식 우리나라에 대한 매도세가 강했었는데 어느 정도 일시적인 시간이 좀 지나고 났었을 때는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값싸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매수세의 시그널 올해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8거래일, 16거래에 가깝게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담아갔던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는 진짜 핫한 종목이 최근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3분기 좀 실적과 연관지어서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도 1% 가깝게 이제 지분을 늘려갔고요. YG엔터도 거기에 들어가고 있고 두산밥켓 등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다양한 종목들을 외국인은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다음 화면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매도세였는데 매수세로 들어선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담았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좀 담고 있고요. 그 밑에도 당연히 이제 현대차, 삼성전기, 하나오션까지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대형주, 조선주까지 포함되어 있는 대형주들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는 그래도 대형주의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망에 어느 정도 부합한 모습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네. 자, 코스닥의 움직임도 현재 성장주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서진 시스템, 위메이드, 주성 엔저닝, 그리고 동진 세미캠, 펩트론 등이 있는데요. 자, 로봇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이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게임도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을 비롯한 바이오까지 성장주와 전기전자를 사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올라갔었습니다. 코스닥 이제 상위 매수 종목을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쭉 보자면요. 오늘 제일 많이 샀던 건 하이드로 리튬이었는데요. 이 순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사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세와 2차 전지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연결관계를 찾기는 어렵다라는 걸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언제 사는지도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으면서 자, 오늘 들어온 외국인 평생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이 네.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코스닥은 조금 다소 부족했잖아요. 맞아요. 내일장에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선 업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4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죠. 일단 조선 업종 LNG 운반선 중심의 높은 레벨의 수주 잔고 그리고 지속적인 신조 성과 상승 그리고 성과 상승으로 인해서 일부 조선사들의 흑자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괴를 함께하는 조선 기자재 여기에 투자 포인트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업종과 시점별로의 접근 그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매력도를 따져보자면 첫 번째로는 피팅 산업이 가장 상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본행제 산업 그리고 선박 엔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럼 각각 매력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매력도로는 상위에 있는 피팅 산업입니다. 현재 사우디 중동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선유국들의 감산 이슈가 지속되면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구유가까지 전망이 되면서 오일과 가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육상에서 또 해양으로 옮겨가는 원유 그리고 가스 생산으로 인해서 해양 플랜트 발주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피팅 산업과 관련해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라는 이유가 붙이면서 지금 매력도가 가장 상위에 있고요. 피팅 산업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본행제 산업입니다. 이 글로벌 LNG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LNGC 수주 예상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LNGC 성과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 2026년까지 본행제 산업에 있어서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선박 엔진 산업입니다. 네. 이게 환경 규제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노후선대 교체 사이클이 함께 맞물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 있는 이유는 이 컨테이너선 친환경 교체 발주가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환경 규제로 인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증가가 수주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선박 엔진 산업보다는 본행제 산업 그리고 본행제 산업보다는 피팅 산업이 유망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위주로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줄파산을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한국은행의 이 전국 어음 부도액 문건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어음 부도액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2015년 이후에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영난의 고금리 상황까지 길어지면서 한계를 맞은 이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본 건데요. 그동안 누적되어 부실이 한국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모기지 금리가 23년 만에 가장 높게 치솟으면서 주택 판매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미국 국채담보대출기관에서 집계한 지난주 미국의 평균 30년 만기의 고정 모기지 금리가 7%대를 넘어섰습니다. 높아진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기존 주택 판매가 위축되면 미국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침체기 때의 수준까지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본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주택 판매 침체가 장기화되면 주거 비용이 급증해서 소비자 물가까지 끌어올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중단 결정까지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아 데이터는 종속회사인 메디에이지가 결손금 보존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통주에 대한 80%나 해당되는 비율의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자 완료 시에는 발행 주식수는 약 349만 주가 되고요. 자본금은 17억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2024년 1월 15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시입니다. ICD는 87억 규모의 FP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중국 업체와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5.79%에 해당하고요. 계약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15년 5월 1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G스틸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연간 전기차 5만 대분의 배터리팩을 생산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의 코스피 1위에 올라와 있고요. 또 이와 함께 KG케미칼이 시간의 5위에 또 등극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3위에 리튬 관련주인 웰바이오텍 올라와 있습니다. 4위에 올라와 있고요.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 상승과 함께 리튬 가격 반등 소식에 이렇게 4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6위에서 10위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KG스틸 신규 사업 추진 규모 이슈로 KG그룹주 일제히 시간에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8위에 KG모빌리티 나와 있고요. 코스닥 8위에도 KGETS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모처럼 외국인들이 좀 돌아왔습니다. 저도 네.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온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오늘 이 정도 매수 들어왔다라 그래가지고 뭐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수가 시작됐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조금 뭐 이른 감은 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진정이 됐습니다. 무려 17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다가 17일 만에 이제 순매수로 돌았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수로 전환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매수일 가능성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거기다 프로랩 매수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냐 이것도 관건이긴 한데 네.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부 이제 프로랩 매수가 약간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보다는 프로랩 매수를 통해서 외국인 매수가 먼저 들어온 부분이 좀 있어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매도는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은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강력하거나 또 지속적인 어떤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반적인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현재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매도는 어느 정도는 진정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주변 여건 자체가 좀 개선이 되면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네. 기대는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뭐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세를 보였던 거는 그동안 환차익의 이익도 무시 못하니까 그동안에 있어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이익을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또 환차익으로 봤더니 또 싼 시장이 됐잖아요. 외국인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때 좀 저가 매수 들어와야지 하고 들어오는 흐름들.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환율도 일단 어느 정도 올랐고 네. 1,300원 초반대에서 이제 뭐 1,35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도 났습니다만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좀 진정권에 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수급의 연속성이 좀 중요하거든요. 오늘 잠깐 들어왔고 내일 잠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바닥권이고 전체로 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매수는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후속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결국엔 주변 여건 자체가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뭐 전쟁이 좀 끝난다든가 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춘다든가 또 기업들의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진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호전되는 재료들이 나와야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아직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이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멀리 보게 되면 현재 시장은 일단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은 저는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 당장은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건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좋은 종목을 조금씩 주워 담는 그런 여건들은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연말 증시까지는 장이 크게 안 가더라도 뭐 내년 정도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정도는 네. 조금씩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진적인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다리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재 시장의 바닥 형성을 다지는 데에는 외국인들도 현재 같은 느낌으로 좀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매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마감 후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위기는 아직 남아 있는 건지 어음부도액이 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2015년에 일단 있었던 금액과 비슷한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는 게 없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즘에 그 신문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네. 또 TV 뉴스를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주변에 변수가 너무 많고 악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이 헤드라인 기사 뭐 거음부도가 8년 만에 최고라는 기사부터 해가지고 뭐 부동산의 뭐 대출이 뭐 주담대 대출이 뭐 최고를 찍었다는 등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가 또 7%를 또 돌파하는 등 여기다 기업들의 기업 내용 기업들 가치가 안 좋고 실적 안 좋고 뭐 눈만 뜨면 악재가 나오고 뭐 전쟁 나고 뭐 이런 악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 센티멘탈이 완전히 위축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음부도가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들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갔듯이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일부 수출은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 기사를 보듯이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들, 한계 기업들은 지금 이제 그 줄파산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확산될 정도로 네. 안 좋은 소식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일단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분명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한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 한계 기업들이 최악의 국면까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일단 기업들이 한계점까지 몰려있는 상태에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대규모 대응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증시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부담만 갖고 무조건 공포스러워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좀 우리가 좀 가졌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뭐 한계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도가 나고 또 무너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면 네. 시장의 상황,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은 지켜보되 정부에서 좀 더 강도 높은 대응 대책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주가 바닥에 대한 어떤 시그널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금 더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국면에서 우리가 이 기사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의 대응은 일단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뉴스들이 전반적으로 나왔을 때가 증시는 바닥이다. 그럼 그동안 증시는 이미 얻어맞을 것 좀 얻어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죠.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정도는 아니고 네. 일단은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기사 정도가 일단 정부의 어떤 대책이 나오면서 주가를 바닥권이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또 대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한계 기업들이 더 줄파산하거나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되면 시장상은 더 안 좋아지거나 또 지금처럼 답답하고 힘든 과정이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나오는 이제 정부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을 살펴보면 두 달 전에 미국 신용 등급을 내렸던 피치가 네. 한국 등급은 AA-, AA-로 그쵸.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전망이 안정적이다라고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좀 희망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희망 찾아볼 수 있죠. 일단 AA- 현재 그 신용 등급 상태를 유지를 했던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 좋죠. 네. 너무나 안 좋은 상태에서도 국가 신용 등급을 그 정도로 유지를 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런 나쁜 기사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고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조선 업황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일부 수출 섹터, 수출 산업은 여전히 긍정적인 또 호황 국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어떤 산업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피치의 긍정적인 어떤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그런 요인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네. 긍정적인 피치의 이런 신용 등급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더 나빠지지 않고 또 주변 여건 자체가 더 나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이 확산되거나 이러지 않고 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거나 이런 상황들이 하나씩 호전되는 상태가 전개가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정도 AA-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나쁜 뉴스가 아니고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고요. 네. 지금은 힘들지만 그만큼 조금 멀리 볼 때는 그래도 우리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어떤 기사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장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희망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고 다음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올해 미국 기존 주택 판매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년 만에 가장 높게 치솟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건데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향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내년에도 반등이 좀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갈 거고 그럼 소비자 물가가 또 상승하고 그럼 그렇죠. 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그렇죠. 걱정이 되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이 기사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뭐 그 주택담보대출 모기지금리가 23년 만에 가장 높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기존의 주택 판매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임대를 내게 되고 임대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인데 네. 자, 이것을 오히려 또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존에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워낙에 장기간에 걸쳐서 자, 골디락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올랐고요. 또 주택 가격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 가격이 올라가고 또 신규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에 역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었던 그런 부분들이겠죠.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는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서 인플레를 진정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펴왔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미국 경기가 좀 진정되기를 바랬는데 이제서야 그 CPI라든가 경제지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이 그동안 유동성으로 인해서 과열됐던 미국 경제가 이런 어떤 그 주택 판매가 조금씩 간정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의 인플레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그런 신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임대로 전환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의 어떤 CPI라든가 경제지표가 좀 안정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임대 가격을 크게 많이 인상하는 것도 저는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택 판매가 좀씩 안정되고 있고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과열됐던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좀 진정되고 있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오히려 저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줄어드는 그런 신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침체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좀 안정성을 가져가는 흐름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관한 뭐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래서 이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4,281억 원을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92억 원, 100억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샀습니다. 그렇죠. 편차가 상당히 컸는데 이렇게 된다면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듯이 하반기는 대형주 장세,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동안의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서 코스피가 2,400선을 힘겹게 지금 지키고 미미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을 누가 이끌까요? 이제 바로 외국인이 이끌 겁니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은 보통 이제 투자 자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동안 증시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주식들은 어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게 대형주들입니다. 유동성이 크고 안전하고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우량주, 대형주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4,281억 정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코스닥에서 1차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고 이런 상태에서 코스닥은 이제 관망이고요. 그리고 한 17일 동안 16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매도하다가 오늘 모처럼 만에 매수를 단행했죠. 앞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 업황이 살아있는 섹터, 또 업황이 좋고 또 장기적인 업황 전망이 좋은 섹터가 어디냐?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여전히 좋습니다. 조선 업황 좋죠. 네. 이런 세 개 섹터들 그리고 2차 전지도 굉장히 강도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내지는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게 되면 2차 전지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바로 이러한 업황 전망이 좋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여기서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하면 올해 증시가 연말 내지는 내년 정도에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충분하게 조정받았고 저평가됐고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들어오고
그 대형주가 가고 나면 나중에 네. 코스닥도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도 분명히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대형주의 매수세는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이제 시장에 순환매를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대형주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눈에 안 띄는 종목들이 보면은 2차 전지거든요. 외국인들은 오늘 사지 않고 2차 전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캥긴다고 해야 되나요? 어딘가 미심쩍어요. 캥긴다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이 캥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2차 전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존의 리튬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관련주라든가 이들 종목들은 시세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났습니다. 과도하게 났는데 실적에 비해서 또 경쟁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이 셀업체들이겠죠.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여타 이제 양극재 관련주들의 실적에 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못 올랐고 소요됐고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업종을 대표하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살아나지 않고 또 이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다소 이제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강하게 치고 가는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역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전기차 판매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이들 셀러 업체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쭉날쭉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도 아직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삼성 SDI, LG엔솔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장기간을 거친 경쟁력과 성장성을 보게 되면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는 들어올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들어갈 건 아닙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기회를 잡아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수급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HBM 선점한 하이닉스 20개월 만에 13만 원이 됐죠. 오늘 종가가 13만 원입니다. 4.7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우리 또 한규수 매니저님이 SK 하이닉스 지금 포트에 있죠? 편입을 했었죠. 매수가가 11만 9,500원이었습니다. 뭐 계속 가지고 가실 거죠? 갑자기요? 여기서? 가져가야죠. 뭐 종목 진단. 종목 진단도 더불어서 해보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유자와 새로 접근하는 사람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 일단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될 게 오늘 그 4.7% 올라가면서 13만 원 이제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거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살아난다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 맞아요. 여러분들 해석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만약에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나마도 가다가 꺾이거나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더 이상 나쁘지 않고 야금야금이라도 조금씩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증권시장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고 SK 하이닉스가 가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나중에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외국인들이 112만 주, 기관들이 21만 주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도 바닥권에서도 기관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고 이번에도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고대역폭 HBM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고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분명히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은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 부분이 100%입니다. 반도체 사업 부분이 100%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50%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 따로 나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강도롭게 성장세가 유지가 되게 되면 오히려 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HBM 시장에서 지금 선두를 자리하고 있고 DDR5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D램과 낸드에 대한 그동안 공급 물량은 상당폭 공급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나중에 D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의 수익성 창출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중국으로의 장비 반입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기만 조금만 더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D램 가격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재료를 모두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앞으로 SK 하이닉스는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아지게 되면 대장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호재가 네.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는 우리 관리자님이 1년 8개월 만에 드디어 13만 원으로 복귀했다라고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면 2년 동안 물린 사람들 다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사유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쵸. 지금 13만 원 종가 그리고 매니저님은 목표가로 13만 5천 원 제시하셨죠? 13만 5천 원 되면 팔고 다시 들어갑니까? 시장은 좀 봐야겠죠.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장이 좀 잘 받쳐주고 네. 하면은 들고 갈 생각도 있고요. 현재로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 증시 자체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별로 높지는 않고 또 미국 증시가 미미하게 이제 회복세를 보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현재 이란이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이제 전쟁에서 개입할 의사를 좀 했다라는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표면화되게 되면 미국 주식가 좀 올라가도 증권시장은 못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쟁이 좀 진정만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악재가 좀 가라앉는 상태고 호재가 조금씩 등장하는 이런 형태여서 전쟁만 확산되지 않으면 저는 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셨고요. 오늘 좀 반도체 안의 섹터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재 종목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실세미팅도 오늘 거의 이제 4% 가깝게 올라갔고요. 솔브레인이 7.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반도체 좀 사이클 보니까 그때 장비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우리가 다음 타자로는 소재를 기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아직은 장비인가요? 소재 장비보다는 디램 쪽으로 가느냐, HBM 쪽으로 가느냐, 요걸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디램 가격이 회복세를 그 하반기에 조금씩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HBM입니다. HBM이 워낙에 이제 고부가치의 제품이고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성장하는 초기에 불과하고 내년 이후에 그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HBM 관련주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는 게 그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HBM 관련주로서 뭐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가 프로텍이라든가 그리고 뭐 레이저셀 그리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상대로 강했고요. PSK 홀딩즈 같은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은 여전히 이제 HBM 쪽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먼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패키지 관련주들, 패키징하는 업체들이죠. 패키징 시장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패키징 관련주 그리고 보시고 세 번째가 DDR5 네. 그리고 나중에 뭐 디램과 낸드 장비 소재 쪽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아직은 뭐 반도체 쪽에서는 HBM 쪽이 가장 탑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이제 반도체를 볼 때는 우리가 추세가 예전에는 뭐 소재 대 장비 그리고 뭐 기판이 포함되어 있는 부품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HBM과 D램 이렇게 두 개를 분류를 해야 되고 현재는 HBM의 시대가 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반도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 공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굵직굵직한 공시 하나 보면은 2차 전지에 포함되어 있는 KG 스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전기차 5만 대분의 배터리 팩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또 KG 모빌리언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처는 아주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KG 스틸 같은 종목들이 더 올라가려면 KG 모빌리언스가 좀 많이 올라가고 또 KG 모빌리언스가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어야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단순하게 뭐 KG 스틸이 이제 뭐 배터리팩 공장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계속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고 내일도 시초가에서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급등세는 보일 수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역시 KG 모빌리언스의 실적이라든가 KG 모빌리언스의 자동차 판매가 좀 더 강화되고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또 매출 증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선행되어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G 스틸은 이런 공시에서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고 내일 아침에 강세를 보이겠습니다만 네. 추세적인 상승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이 났을 때 한 번 정도 털어냈다가 나중에 뭐 KG 모빌리언스 중한 자동차 판매가 잘 될 때 그때 가서 재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시까지 살펴보면서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워즈 한규수 매니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줄 정리 어떻게 해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한 줄 정리는 악재 축소, 수급 개선, 그리고 주도주의 부상 이렇게 주셨고요. 내일장 코멘트, 반도체에 집중하자. 내일장 주의할 점은 단순 낙폭 과대주,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주도주, 반도체 업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추석 연휴 그리고 한글날 연휴까지 다 긴 연휴를 딱 지나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짓눌러서도 악재들,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아직은 진행 중이고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폭 많이 축소가 된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미국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다소 긍정적인 실적 고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시장의 주변 여건에서 악재들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모처럼 말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온 만큼 수급도 조금씩은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시장 자체는 힘든 구간에서 좀 더 개선되려고 분명히 개선되는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반도체가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고 반도체 산업이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만약에 더 시장의 자체가 더 좋아지게 되면 반도체가 시장 전면에서 주도주로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급락과 더불어서 반등세가 나오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종목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업황 자체가 좋아지지 않고 하는데 많이 빠졌다 올라가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최근에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고 로봇이라는 재료는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반등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종목은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물량을 털어내는 전략과 더불어서 오히려 시장이 더 좋아지게 되면 역시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자동차라든가 이런 업황 호전주 그런 종목으로 종목과 섹터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반도체에 집중하고 단순 낙폭과대주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을 바라보고 있을지 그 전에 먼저 투모로우 스타워즈 순위와 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할 수 있는데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으로 계산이 되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종목이 편입이 됩니다. 하지만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자,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1위는 누굴까요? 뚜둥이라고 사연님께서 그랬는데 오늘 출연하는 한규수 매니저가 21.2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3위에는 조선일 매니저가 자리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순위의 순위는 또 다릅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소울브레인이 14%를 기록했습니다. 자,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의 CQ레터 12.5%, 3위도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SK하이닉스 8.79%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변동사항입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센서뷰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포트에서 아웃시켰고요. 또 김병진 매니저의 오스코텍이 어제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23,000원으로 손절가 하향하고 계속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장 변동사항 백인현 매니저의 SMG 엔터가 오늘장 시초가에 매도됐고요. 27,000원에 매도했습니다. 또 김병진 매니저의 솔브레인 오늘장에서 2차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3차 목표가 27만 원, 익절가 25만 원으로 설정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규수 매니저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 오랜만에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 일단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시큐레터는 이제 포트에서 제외가 된 상태이고 SK 하이닉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이제 반도체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겠죠? 고민을 좀 많이 했죠. 네. 일단
단기 매매 쪽으로 가게 되면 낙폭과대주를 좀 주로 들어올 생각을 가져올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으로 가져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네. 제가 오늘 아직은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희망을 좀 갖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어떤 종목이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HPSP 다들 아하. 아시는 종목이죠? 예. HPSP 가져왔고요. 일단 HPSP를 가지고 온 것은 일단 반도체 업종주들이 시세가 많이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만 덜 빠진 종목들도 상당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고 하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죠. 그리고 HPSP 같은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거의 밀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들 종목은 주가가 상대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향후 경쟁력과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밀리지 않았던 종목들이고 이들 종목의 공통적인 부분들은 역시 실적이 탄탄하다. 거기다가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나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증시가 하방 경직 속에서 미미하게 올라가고 이런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자, 고압 열처리형 어닐링 반도체를 장비를 제조한 업체인데 세계 최초로 수소로 활용한 어닐링 장비를 개발하면서 그 경쟁력이 상당히 강도 높게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기술과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기술 경쟁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다 보니까 지금처럼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부진한 상태에서 이 회사의 실적이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또 매출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지예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은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나마 꾸준하게 2분기, 3분기 꾸준하게 실적이 유지가 될 정도로 탄탄한 그런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무려 53%를 기록할 정도로 뭐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다는 거. 판매의 절반이 다 수익이다. 이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겠고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만약에 호전되게 되면 그 영업이익률은 더 커질 수가 있겠고 매출만 조금만 늘어나면 영업이익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개선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들 지수 자체가 바닥거리고 반도체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HPS 오늘 가지고 왔고요. 자, 오늘 종가가 이제 35,300원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양봉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양봉이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서 내일은 장 초반에 좀 밀릴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매수가는 제가 34,700원 정도로 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2,5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HPSP 매수가 34,700원,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500원 바라본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무료 방송 가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오늘도 제가 이제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분석을 드렸는데,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 오늘 무료 방송 보시고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도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또 한 번 말씀드리면서 내일은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겁니다. 지금 종목들이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 종목도 우리가 하나씩 주워 담을 만한 종목들과 왜 주워 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일 3시 50분 무료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무료방송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과매도권에 지금 주워오면 아주 좋을 종목들이 내일 3시 50분 무료방송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